묘자리. 성은 한가의 이름은 송이. 소녀의 이름은 한송이다. 마을에서 이르기를 봉오리라. 이름에 꽃 한 송이 핀 것 치고는 아직 덜 여물었다는 뜻이었다. 공보는 없어도 꽃무늬처럼 콧잔등에 귀여운 깨는 송송 피어서 괜히 눈길 한 번 더 끄는데 눈썹은 짙어서 반짝 뜬 눈동자 위에 먹으로 누른 것처럼 가루로 뻗었다. 농사일 하는 아비는 저녁마다 어깨 위에 무등을 태워서 별 이름을 가르치고 삿바느질. 도 같은 어미는 해가 다 지도록 바느질을 가르쳐 여간 어른보다 나은 구석이 있었다. 알아 누운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듣고는 찾아가 소나 닭 치는 일을 받아 제 앞가림하는 모양새가 야무져서 또래 남자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크거든 우리 집으로 오니라 하면서 농담을 걸고는 했다. 또 그것이 마냥 농은 아니라는 듯 가끔 산말을 걸린 송이네 초가집에도 손님이 적잖게 드나들었다. 물론 송이는 콧잔등에 죽은 깨가 다 휘도록 씩 웃고는 대답은 하지 않았고 어미도 아비도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달리 여지를 주는 말은 않았다. 그들이 사는 마을은 보통 뜨내기라면 넘을 엄두도 못 낼 큰 산마루 아래로 그 모양이 꼭 엉덩이를 척 빼고 뒤돌아 앉은 공 같다 해서 좌웅산이라 부르는 곳이었다. 반대편 산 아랫마을에서는 도웅산이라고 부르니 그쪽에서 보자면 자신들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양이기에 그렇다. 그곳이 송이의 놀이터요. 일터였다. 송이가 여느 어른들과 견져도 못지않은 것이 바로 산을 뒤지는 일이었던 것이다. 해가 쨍하고 떠오른 맑은 날이면 아침 나절 주먹밥 하나 들고는 길을 나섰다. 덥지도 않은가 저고리 목깃에 땀 묻는 일도 없이 산을 돌아치던 송이가 돌아올 적에는 밥덩이 들고 간 보퉁이의 푸성귀와 열매가 그득 들어있었다. 대보자면 송이가 자기 몸피보다 반뼘은 넘도록 들고 오는 먹을 것들은 모두 싱싱하고 잘 여문 것들이라 가끔 나누어 준 이웃들도 크게 칭찬하며 답례를 하곤 했다. 그날도 송이가 주먹밥을 들고 산을 올랐을 때였다. 평소 다니던 것처럼 이 계곡에서는 나무를 캐고 저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며 산을 오르던 송이의 눈에 웬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다. 마을에 총포수 장씨가 보았다면 얼핏 고민가 하고 총부리를 들이댈 만한 덩치의 사내였다. 산을 중심으로 송이네 마을 반대편에도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긴 했지만 굳이 여기까지 넘어올 일 많지 않을 뿐더러 저런 사람은 또 처음 보았다. 저만한 덩치라면 소문이 나도 진작에 나서 인근 고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 한 크기의 산에는 산을 오르는 길가에 바위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행여나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 송이가 그에게 거리를 두고 찬찬히 산을 오르던 그때 사내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이보, 네? 저를 부르셨어요? 먹을 것 좀 있어? 이상한 소리였다. 당장 사내의 주변에만 해도 열매며 나물이 지천으로 깔렸고 바로 아래 호수에는 낚싯대, 놓을 줄만 알면 일평생 배 고를 일은 없겠다 싶을 만큼 물고기가 논일었다. 송이와 대자면 조약돌과 바위만큼 큰 거대한 몸피의 사내가 저런 말을 하니 당장 동정심보다도 한심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 여보셔요. 주변에 널린 게 먹을 것인데 열매를 딸 체력도 없으신가요? 아니, 사람 손 닿은 것이 필요해. 그제야 송이가 찬찬히 보니 사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얼핏 본디 갈색 옷인가 싶을 만치대를 탔고 간신히 상토 신용을 하늘아 머리 꽁다리에 달랑거리는 머리칼도 천치로 뻗쳐선 한성에 널렸다는 거지 왕초와 호영호제를 할 판이었다. 송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들고 온 주먹밥을 꺼내 반을 헐었다. 저 같은 계집아이나 간신히 배 채우는 주먹밥도 괜찮으세요? 나는 줬소. 그 반에 반이라도 줬소. 창피한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폼새가 어쩐지 좀 허당스러워서 송이는 좀 웃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기 손에 덜어낸 주먹밥을 사내에게 건넸다. 아무렴 그 덩치가 손이라고 다를 것은 없어서 반쪽짜리 주먹밥은 사내의 손가락 하나와 견줄만 했다. 얼른 가져다 먹는 모습이 도무지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아서 송이는 그 곁에 앉아 자기 몫을 먹어치웠다. 뜻밖으로 그렇게나 몰골이 더러운 것 치고는 흙냄새나 조금 나는 덕분에 끼니를 치르는 동안 헛구역질은 면했다. 큰 은혜를 입었소. 어찌 갚을까? 이 정도 나누는 것으로 은혜를 입혔다 하면 절간에 사는 스님들도 화낼 거려? 주먹밥이 가네.
기별은커녕 아저씨 목구멍이나 다 넘어갔으면 다행이네요. 자기 팔뚝만한 소녀가 몸을 으쓱하며 까부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사내는 희히 웃었다. 내 사람 손을 탄 음식을 간혹 먹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힘을 잃소. 본디산에 음식 나누어주는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에 이 산 타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밭이랑 논에서 난 것들은 전부 저기 강 건너편으로 팔거든요. 그렇구먼. 이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말을 하면서도 송이는 다소 의아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리 오래 산을 탔다고는 못해도 거의 제 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싶도록 이곳을 다닌 송이다. 그동안 사람이 근처에 사는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던 것이다. 저만한 사내가 살려면 소라도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야 할 판이다. 송이가 그런 것을 묻자 사내는 또히 웃더니 답했다. 더 높은 데서 살거든. 하도 배가 고파 내려왔어. 송이도 아직 절반도 못 가봤으니 그럴듯한 답변이었다. 그럼 내일부터 여기에서 봐요. 그만큼이어도 좋으시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사내는 몇 번이나 고맙다며 고개를 주걱거리고는 손가락으로 먼 데를 가리켜 보였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약초가 널린 꽃밭이 있다고 일러주며 그는 엉덩이를 굼실거리며 사라졌다. 과연 그가 가리킨 곳으로 가보자 누가 일국이라도 하냐. 넓고 평평한 양지에 귀한 약초가 끝을 모르고 널려 있었다. 보퉁이 한가득 뿌리채 챙겼는데 티도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송이는 챙겨온 약초를 보며 기뻐하는 부모님께 내일부터는 주먹밥 하나를 더 싸달라 부탁했다. 한창 클 나이니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생각한 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송이는 사내와 같이 점심을 먹는 것이 일과였다. 어느 날은 김치, 어느 날은 깻잎을 졸인 것을 반찬 삼아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 위에서 한 끼를 넘기고 나면 사내는 간혹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곤 했다. 어디서는 다려서 먹으면 약이 되는 풀, 어디서는 쟁여다 먹으면 몸에 좋은 열매가 널려 보퉁이가 모자랄 지경이었다. 고작 주먹밥 하나 내밀고 받자니 좀 민망스러울 지경이야. 송이는 매번 크게 티나지 않을 정도만 챙기곤 했다. 사내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집을 건사하던 어느 날 송이가 15이 되었을 때 마을에 괴질이 돌았다. 물이 원인인지 아니면 음식인지 사람들이 속속 알아 눕기 시작했다. 강 건너 마을도 모자라 산 반대편의 마을에도 구원을 요청하러 몇몇 사람들이 나섰으나 무슨 조화인지 그쪽에도 이미 병이 돌고 있어 사람이 수시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송이의 부모님도 결국 괴질을 원인으로 죽고 말았어. 슬퍼하며 밤을 새워 울던 송이는 이를 사려물고 산을 올랐다. 제 앞가림할 재산을 벌러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묫자리를 잡기 위해서였다. 산 아래에 있으니 은기가 모여 마을은 습하고 축축하여 도저히 사람을 묻을 곳이 못 됐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사내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송이는 끊임없이 산을 헤맸다. 산 정상에도 갔다가 계곡과 언덕배기를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거의 하루가 다 지나서야 대단한 명당을 찾아냈다. 해가 뜨고부터 햇살이 드는 곳인데도 씨앗이 닿지 않았는지 나무도 자라지 않아 자리를 잡기에 좋은 곳이었다. 다음 날 송이는 아비가 밭이라던 쟁기와 삽을 들고 올라 자리를 다졌다. 마을 사람들은 알느라 죽어가는 판이니 밤을 새워 그들을 간호하고 낮이면 홀로 산에 올라 땅을 골랐다. 몇 아름이나 되는 흙을 골라 돌을 빼고 집안을 다져 기어코 사흘 후에는 부모님을 누이일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다음 날 간신히 몸을 추스린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몸을 지고 산을 올라왔을 때 묫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흙으로 덮은 둔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여 사정을 알아보니 산 건너편의 마을에도 죽은 사람이 나온 집에서 묻을 자리를 보다가 송이가 하는 양을 몰래 훔쳐보고는 그녀가 산을 내려간 사이 빈 집을 털듯이 잽싸게 장례를 치른 것이었다. 송이는 다시금 슬픔에 잠겼다. 이고 지고 올라온 시신을 다시 들고 내려가는 것은 말도 안 되니 간신히 산 건너편의 비탈을 찾아 묻기는 했지만 그곳은 전혀 명당이 아니었다. 송이네 마을 쪽에 해가 드니 반대편은 도무지 햇살이 닿질 않아 습하고 축축하기도 늙지 같았고 땅이 젖어 흐물텅한 것이 부모님께서 죽어도 편히 쉬시질 못할 지경이었다.
암만 얌체같이 묫자리를 도둑 맞았어도 도로 파내어 관을 꺼내는 것은 사람 된 도리로 못할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을 내려보내고도 차마 자리를 비우질 못해 송이는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무슨 일이요?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있는 것은 송이와 주먹밥을 나눠 먹던 돌아앉은 사내였다. 그토록 오래 봤어도 이름도 성도 몰랐으나 당장 하소연할 곳이 그뿐이라. 송이는 엉엉 울며 사내의 등에 매달려 사정을 설명했다. 보초라도 세워두고 갔어야 했거늘 내가 모자라 부모님을 이토록 처량한 곳에 눕혔으니 죽어도 죽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도 같이 죽어 함께 묻혔으면 좋았을 텐데 대체 이게 무슨 불효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송이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던 사내는 달리 그녀를 위로하는 대신 기운이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송이를 마을로 데려다 주었다. 그래봐야 마을 가까운 산등성이까지 부축한 것이 다였지만 그래도 그 친절이 고마워 송이는 깊이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울며 슬퍼하다 잠든 밤 송이의 잠자리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우르르릉 화가 천신이 노해의 벼락이라도 던진 듯한 소리가 밤새 귓가를 메아리쳤다. 시끄러워 일어나자니 마치 누가 깊이 누르는 것처럼 몸을 세울 수가 없었다. 마치 가위에라도 눌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밤을 새워 들린 굉음에 잠을 설친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깊은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시각에 깨어난 사람들은 한데 모여서 지난밤의 일을 모의하고 있었다. 송이도 그들 사이에 끼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함께 있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산이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봤을 때 사람들은 얼핏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채지 못했다. 산이 사라지기라도 한 듯 비명을 지르던 안악에게 사람들이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길래 그리 비명을 지르오? 돌아앉았잖아요. 산이. 그제야 다들 자세히 살펴보니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등지고 앉은 자세였던 산이 마을 쪽으로 고개를 숙인 자세로 변한 것을 알아챘다. 혹시 단체로 괴질에 걸려 헛것을 보나 싶어 산으로 다가가자 산 근처의 바위와 자갈들 위에 이끼가 널린 것이 범상치 않았다. 본디 송이네 마을은 해 뜨는 방향의 양지라 저런 이끼는 산 건너편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놀라 산을 올라가자 전날 함께 묻어놨던 송이네 부모의 묘지가 보였다. 마치 누가 치우기라도 한 것처럼 나무며 바위가 골라져 더없이 깨끗한 묘자리는 이제 정면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받는 명당이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사람들을 등지고 송이는 홀린 듯 산을 올랐다. 마침내 험준한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높다란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내가 보였다. 늘 돌아앉아 있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엔 송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송이는 그제야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사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봉둔한 발에 거짓골을 하고 있던 것이 거짓말처럼 비단 옷에 깨끗한 흙잎을 바로 쓴 사내는 정아한 얼굴에 당당한 풍채가 몹시 아름다웠다. 그 이후로 송이는 부모의 묘자리를 돌보는 핑계로 아주 산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서 혼자 살면 혼이는 어쩌느냐고 묻는 마을 사람들의 말에도 어렸을 적처럼 방긋 웃고만 말 뿐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홀로 여생을 살리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몇 년 후 약초를 팔고 세간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온 송이는 토실하게 살아오른 뺨에 홍기가 들고 배가 부른 채였다. 아비는 누구냐는 말을 물어도 대답 없이 다시금 산을 오른 송이는 그 이후 한 번도 산 아랫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송이네 마을은 그 뒤로 산이 돌아앉은 영향인지 번성하여 괴질의 후유증을 떨쳐내고 큰 도시로 발돋움하였으나 반대편의 마을은 무슨 조화인지 해마다 가뭄이며 병이 들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아주 사라져버렸다. 뒤로 몇 세대를 지나는 동안 송이네 마을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다. 가끔 모두 잠든 깊은 밤이면 산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들린다고. 몰래 집 밖을 나선 마을 사람이 몰래 훔쳐보았는데 마을 뒤편에 산이 엉덩이를 떼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런 밤이 지나면 누가 남몰래 쌓아놓은 것처럼 아주 작은 동산이 산 곁에 솟아오른다고 한다.